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죠. 단발컷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단발 중에서도 앞선이 길어지는 다이애고널 포워드, A라인 보부 단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구상하는 전체적인 폼이 되겠죠. 앞선이 길어지기도 혹은 앞선이 짧아지기도 하는 전체적인 폼, 그 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선이 되겠어요. 그 선은 즉 섹션이 되겠죠. 섹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은 그 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편한 마음으로 한번 A라인의 보부 단발 컷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커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커트를 하기 위한 선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선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커트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두상을 분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을 만들어내는 섹션을 하고 파팅을 나누고 내가 커트하기 용이한 선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이렇게 고무줄을 좀 많이 묶어 놓았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용이하시라고 나름 조금 노력을 해봤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선 하나는 얼굴 정중앙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일직선상으로 뒤까지 내려가는, 잠깐 돌려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아까 얼굴 중앙은 보셨고, 자, 얼굴 정중앙에서 뒷선, 네이프 선까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타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파일로 일단은 좌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어 투 이어라고 하죠. 자, 이어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 쪽까지 이렇게 또 선 하나를 양쪽에 좌우로 또 하나씩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작업을 했느냐? 자, 이제 우리가 구역구역을 나눠줘야 되겠죠? 두상의 어떤 굴곡에 따라서. 그래서 언더, 미들, 오버존 이렇게 해서 세 존으로 또 구별을 해 놓았어요. 그것도 좌우로 우리가 어떤 좌측과 우측을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춰주기 위해서 좌우를 또 이렇게 나눠 놓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탑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오버존에 맞춰서 똑같이 좌우를 이렇게 또 분할을 해 놓았어요. 지금부터 네이프 라인 쪽부터 시작해서 언더라인이 되겠죠? 언더라인부터 하나하나 풀으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다 준비되셨죠? 이제 첫 번째 우리 자를 곳이 언더라인이에요. 언더라인. 근데 우리가 오늘 자르려고 하는 것이 A라인의 보부 컷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 둥근 선 안에서는 A라인을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언더라인 이 파트에서도 한 파트를 더 나눌 거예요. 즉 가이드를 다이애고널 포워드, 사선의 어떤 선, 섹션을 만들어서 가이드를 먼저 설정한 후에 하나하나 한 번씩 커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이애고널 포워드로 정중선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사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언더라인에서 한 파트씩을 더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이애고널 포워드, A라인, 사선의 느낌을 해 놓은 이유는 첫 번째 가이드를 우리가 A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빗질을 곱게 하신 상태에서 내추럴 폴 아시죠? 그냥 두상에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 느낌 그대로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게 되는데요. A라인의 어떤 단발 커트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님의 턱선, 그러니까 입술 밑에 있는 턱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 옆에 있는 턱선이 아니라 입술 밑에 있는 이 턱선에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예쁘게 표현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의 그 턱선 라인에 맞춰서 뒷길이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지를 잘 생각하신 후에 길이, 가이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단 우리가 커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빗질 곱게 하셔서 내추럴 폴 그대로 빗질 하셔서 처음엔 어때요? 우리가 항상 가이드 기점에서는 내가 나눠 놓았던 프로파일에서 0.5, 0.5 정도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그 상태 한 1cm 정도를 먼저 가이드로 커트를 해주게 되죠. 자, 이 상태
해서 빗질 곱게 하신 상태에서 조금 긴 듯해서 조금만 올려서 할게요. 자, 이렇게 커트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이애고널 포워드, 사선 느낌의 커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빗을 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리셔서 그 상태 그대로 연결. 자, 다시 한번 그대로 빗질하셔서 사선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커트. 이 라인도 마찬가지겠죠? 다이애고널 포워드 그대로 빗질하셔서 똑같이 내추럴 폴 해주신 후에 커트.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약간의 라운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좌우 대칭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한 번씩 이렇게 당겨서 체크를 해봐 주세요. 또 이렇게 모아주시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형태가, 라운드가 예쁘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우측이 조금 긴 관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만 더 자를게요. 자, 다시 한번 예쁘게 모아서 체킹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가이드, 앞선이 길어지는 A라인의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렇다면 언더에서 우리가 두 파트를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한 파트를 내리게 되겠죠? 자, 한 파트 더 내리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내추럴 폴을 이용해서 커트를 할 거예요. 그대로 커트.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요? 약간의 사선 느낌이기 때문에 빗질 그대로의 하단 쪽이 가이드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자르고 있는 이 선은 둥근 라운드를 형태를 하고 있지만 가이드 형태에 따라서 사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0도예요. 내추럴 폴. 자, 그리고 어때요? 이어 백포인트 쪽에서 지금 나머지 이 한 단 있죠? 이 한 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버 디렉션을 해주셔야 돼요. 왜? 앞선과 연결이 되어서 예쁜 A라인, 앞선이 길어지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단 쪽에 만들어져 있는 이 A라인보다도 조금 더 긴 라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 당겨 보실 거예요. 오버 디렉션으로. 그리고 당겨오는 정도는 내가 잘랐던 그 판넬 바로 옆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손은 어떨까요? 사선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처음 하단 쪽에 만들어 놓은 가이드가 사선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커트. 자, 마찬가지요. 이 부분도 내추럴 폴 이용해서 그대로 하단 쪽과 0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셨지만 나머지 2역 백포인트 쪽에 있는 이 한 단은 어떻게 해요? 오버 디렉션, 내가 자르려고 하는 잘라 놓았던 이 가이드에 살포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그 라인에 잘라 놓았던 가이드 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커트해 준다. 대신에 나의 핑거 포지션은 어떻게 해요? 사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체킹을 해주셔야겠죠. 좌우에 대칭이 맞고 있는지, 예쁘게 커트가 됐는지. 저는 지금 좌측이 조금 길어져서 한번 조금 더 잘라내고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라인 언더 존에 있는 모발이 예쁘게 A라인의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미들라인 쪽으로 가서 어떻게 각도를 주어지게 되는지, 또 어떤 선을 만들어서 예쁘게 A라인을 만드는지 미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들존 커트를 해야 되는데요. 미들존 같은 경우에 이제 각도가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가 선을 만드는 A라인이라 하더라도 아까처럼 0도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냥 선만 보이는 A라인의 단발컷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고객님께서 집에 가서 드라이를 하던 드라이를 하지 않던 모발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들어가기 혹은 흐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차를 줌으로 인해서 꼭 드라이를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자선에서 너무나 딱딱한 느낌의 선을 보여지는 것보다는
각도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웨이트라고 하죠. 약간의 볼륨을 부여하게 되면 드라이를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쁘게 이런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 느낌의 원렉스 느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래주레이션 그리고 레이어까지 들어가 있는 예쁜 보부 단발을 만들 상황이기 때문에 미들존에서는 이제 45도라는 각도가 부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프로파일 나눠놓은 상태에서 가이드를 항상 먼저 설정을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프로파일 해놓은 곳에서 좌우로 0.5cm 정도를 먼저 가이드로 설정하게 되죠. 가이드를 먼저 설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빗질할 때 우리가 혹은 커트할 때 딸려오지 않도록 좌우로 이렇게 빗질을 좀 예쁘게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예쁘게 빗질을 하신 상태에서 45도를 부여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모든 가이드는 항상 온베이스 컷을 해야 되겠죠? 온베이스 컷. 자, 이렇게 들었을 때가 90도예요. 그렇죠? 반을 내리게 되면 45도. 그리고 가이드는 어떻게 해요? 밑에 우리가 아까 잘라 놓았던 부분이 가이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90도가 아니라 45도 컷을 지금 가이드를 먼저 잘라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차 가이드를 컷할게요. 45도. 자, 이 상태의 가이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금부터 이동을 할 때 온베이스를 할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A라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45도 각도를 부여하고 온베이스 컷을 하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틀 자체가 앞선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그쵸? 온베이스를 하실 경우엔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약간 유한 느낌의 어떤 둥근 라인을 보게 된다면 보려고 한다면 가이드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야만 어때요? 정중선에서 어때 길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5도라는 각도는 똑같이 존재하지만 정중선 기점은 온베이스로 컷을 했지만 나머지 2번 패널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 패널 전 사이드 베이스로 가지고 오셔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계속 다이애거널 포워드 사선의 느낌으로 섹션을 따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라운드에서만 우리가 커트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이애거널 사선 섹션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정중선에 기점을 둔 어때요? 피봇 포인트는 그대로 이용을 하되 이 상태에서 피봇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수박 형태, 방사상 형태를 이용해서 계속 이동하게 되죠? 마찬가지 다이애거널 포워드 사선 섹션을 이용해서 피봇 포인트, 중점은 피봇 포인트예요. 그 피봇 포인트에서 방사상 다이애거널 포워드 사선 느낌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꼭지점, 기점은 하나지만 선 자체는 어떻게 해요? 포워드, 다이애거널, 사선을 만들면서 계속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는 어떻게?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요. 왜? 우리는 지금 A라인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정중선 우리가 중앙, 피봇을 이용은 하되 다이애거널 포워드 사선 느낌으로 일단 한번 이렇게 걸칠게요. 잘 보이시게끔 정중선의 가이드로 가지고 오는 거죠. 왜? 사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고 각도는 45도. 자, 아까 우리가 잘라 놓았던 가이드 보이시죠? 그대로 커트.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넬이 끝났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꼭지점은 그대로 두시되 다이애거널 사선이 되겠죠? A라인의 사선. 자, 나머지 한번 또 꽂아주시고요. 자를 땐 어떻게 해요? 그 전 판넬로 가지고 오는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한다. 똑같이 45도. 자, 아까 우리가 잘라 놓았던 가이드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커트. 커트. 자, 그리고 나머지 또 꼭지점은 같지만 다이애거널 사선. 자, 한 번에 항상 너무 많은 양을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45도 사이드 베이스. 자, 또 한번 꼭지점은 갖고 그대로 사선. 자, 마찬가지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45도 커트. 자, 이 상태로 해서 우리가 45도 각도가 부여가 됐는지 한번 항상 확인할 땐 어떻게 해요? 호리존탈이죠? 들어서 예쁘게 앞선이 길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체킹을 한번 해주세요. 그대로 예쁘게 길게 커트가 됐는지.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 이제 미들존에서는 이 한 판넬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마지막 판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고객님께서 떨어뜨리셨을 때 어느 기점에 속하느냐? 그렇죠. 이어 백포인트 쪽에 속하게 되죠. 이어 백포인트와 이어 포인트 그리고 코너 포인트 쪽엔 어때요? 우리가 항상 모량이 적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커트를 했을 경우에 훅 하고 들어가거나 예쁘게 A라인이 형성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단의 요 지금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앞쪽 사이드를 자를 때 그대로 연결을 해서 자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들 포인트 같은 경우에 미들존 같은 경우에는 백 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쪽 사이드 쪽까지 예쁘게 연결을 하는 A라인 가이드를 먼저 잡아 놓은 후에 오버존에서는 또 다른 각도의 커트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 쪽에 마지막 한 판넬, 이어 백 포인트 쪽에 이 판넬을 남겨놓으신 상태까지 진행을 저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앞쪽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예쁘게 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패널 이 아이의 역할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내려왔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이어 포인트 쪽하고 코너 포인트, 즉 앞쪽 사이드의 어떤 길이 설정이 이 아이로 인해서 길어질 수도 혹은 짧아질 수도 아니면 잘못 커트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서 움푹 파이는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부분이 이 이어 백 포인트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A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트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판넬은 이렇게 빼놓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앞쪽 사이드를 연결할 건데요. 앞쪽 사이드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들존에 다 속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들존 같은 경우에는 앞쪽 사이드까지 연결을 예쁘게 해주면서 무게감이 적정선 있는 A라인, 앞선이 길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들존에 속하는 앞쪽 사이드를 이렇게 풀었어요. 풀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이애거널, 사선을 이용해서 파트를 두 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한 패널은 위로 살포시 한번 얹어놔 주세요. 내가 커트하기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핀셋 고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어때요? 조금 더 부드럽고 예쁜 커트, 디테일함이 들어가 있는 커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서 한 번에 한 패널을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눠서 예쁘게 연결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사선을 해놓은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귀 뒤로 오버 디렉션에서 자르게 돼요. 왜 오버 디렉션을 하게 될까요? 온베이스를 자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일자 커트, 층이 나는 일자 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핑거 포지션만 이 상태에서 사선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냥 약간 길어지는 A라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오버 디렉션, 귀 뒤쪽으로 내가 패널을 다 가지고 가서 커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떨까요? 결과치가 조금 더 급격하게 길어지는 A라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혹시라도 우리 고객님들께서 급격한 A라인이 나는 그닥 별로예요. 혹은 A라인을 원하시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너무 급격한 느낌보다는 적정선의 느낌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꼭 길이로 다 가져오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원만한 느낌의 사선을 만드셔도 된다. 왜?
디자이너가 구상하는 폼 자체는 모든 선에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을 어떻게 조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원만할 수도 있고 급격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둥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단발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어느 정도의 A라인을 보고 싶기 때문에요. 일단은 패널 자체를 귀 뒤로 조금 더 갖고 올 거예요. 각도는 45도로 처음에 연결선상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45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어 백포인트하고. 자, 그렇다면 코너 포인트하고 이어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만약에 내가 뒤로 가져와서 45도 각도가 들리는 커트를 하고 내려놓는다 할 경우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45도의 각도가 부여됐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물론 그래주레이션의 느낌, 적정선의 웨이트, 볼륨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A라인 느낌, 요 뾰족함을 보기에는 조금 각도가 높다라는 거죠. 왜? 각도가 낮으면 0도 느낌에서 내가 만약 A라인의 커트로 뚝 하고 끊어줬다면 아주 단아한 느낌의 A라인이 정말 일자 느낌의 A라인이 뚝 떨어질 것이고 적정선, 지금 45도의 각도를 줘서 우리가 부여해서 A라인을 커트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부함이 나오겠죠. A라인은 A라인이돼. 그렇다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정말 예쁜 선의 A라인을 만들기에는 너무 각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웨이트, 볼륨에 들어가는 이 볼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리프트 업이 아니라 리프트 다운. 리프트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리프팅이라고도 표현하죠. 보통 우리가 각도를 올리는 것을 리프트 업, 내리는 것을 리프트 다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뒤에 백사이드와 앞쪽 연결선상을 연결선상 자체를 45도 주었다면 앞선으로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프트 다운을 이용해서 45도 주었다면 그 다음엔 30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우리 코너 포인트 쪽에 있는 페이스라인 쪽에 있는 요 라인은 15도 정도를 부여해서 잘라주시게 되면 어때요? 뒷선에서는 적정선의 웨이트, 볼륨을 보지만 앞으로 갈수록 무게감이 생기면서 아주 예쁘고 단아한 느낌의 A라인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도라는 어느 선 정도의 우리가 각도를 부여했기 때문에 드라이 하시기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왜? 모발은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원랭스보다는 어느 정도의 각도를 부여했을 때 훨씬 더 예쁜 느낌, 이렇게 예쁜 느낌의 잉커를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백포인트 쪽에서 45도 귀 뒤로 가져와서 45도 커트를 했다면 그 다음 패널은 어떻게 해요? 30도 정도 부여를 해주시라는 거죠. 30도 정도. 조금 더 낮게. 자, 그리고 나머지 앞쪽에 있는 이 페이스라인 쪽에 있는 코너 포인트 이 라인 어떻게 해요? 조금 더 15도. 뒤로 가지고는 오지만 15도 정도만 각도를 부여해준다. 그리고 나서 뒷선과 예쁘게 연결이 되는지 한 번 더 체킹하시고 튀어나온 것은 살포시.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컴아웃을 해보시게 되면 많이 가볍진 않지만 적정선 예쁜 느낌의 A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딱 끊어지는 일자선상의 느낌도 아닌 형태. 자, 그래서 마지막 또 위에 남겨놓았던 한 패널 또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그 사선의 기울기, 첫 번째 패널은 귀 뒤로 당겨서 45도를 부여해서 잘라주시지만, 자,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는 30도. 밑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우리가 패널을 나눠서 뭐 위에는 어떤 다른 각도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패널을 조금 오목조목 2개가 됐던 3개가 됐던 나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트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하단 쪽에 우리가 가이드를 해놓은 그 부분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그 느낌 그대로 커트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5도, 30도, 15도. 자, 이제는 하단 쪽 가이드 맞춰서 15도. 자, 어때요?
이런 느낌의 A라인 형태가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왼쪽이 다 끝났다 보고 이제 오른쪽 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른쪽 미들 포인트, 미들 존 우리 이제 커트 시작해 볼 건데요. 똑같아요. 아까 우리 정중선 기점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이 됐고요. 피봇 포인트, 피봇 섹션 요 기점을 이용해서 다이애거널 사선을 이용해서 섹션을 나눈 후에 45도 커트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다이애거널 꼭지점은 그대로 둔 상태로 이동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베이스는 어떤가요? 정중선은 온베이스였지만 두 번째 패널부터는 45도 각도를 부여했지만 사이드 베이스 자,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정중선에서 2번이 끝났으니까 세 번째 마찬가지 다이애거널 꼭지점은 그대로 둔 상태 사선 그리고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각도 45도 자, 또 꼭지점 그대로 둔 상태 다이애거널 자, 마지막 이어 백 포인트 쪽에 요 한 패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쪽 미들존에 앞쪽 사이드 미들존과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은 이렇게 예쁘게 좀 빼놔 주세요. 자, 사이드 베이스 각도 45도 사이드 베이스는 왜요? 그쵸, 앞선이 길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둥근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이어 백 포인트 쪽에 있는 한 패널을 남겨두고 오른쪽 커트도 끝이 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이 아이를 자르고 연결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 잘라놓은 패널과 왼쪽 패널이 맞는지 한번 또 정중앙으로 가볍게 모아서 한번 길이 체크를 해주세요. 좌우 밸런스가 예쁘게 맞았는지 체크를 한 후에 앞쪽 우리 미들존 앞 사이드 예쁘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지금 예쁘게 커트가 됐는지 밸런스를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저는 지금 잘 맞게 커트가 되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예쁘게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조금 튀어나와 있거나 한 부분들은 조금씩 수정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젠 앞쪽 미들, 사이드 쪽 우리 미들존에 어떻게 연결을 예쁘게 할지 한번 풀어서 또 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 한번 예쁘게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마지막 이어 백 포인트 쪽에서 한 패널을 남겨 놓았죠. 왜? 항상 모량이 적은 쪽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에 따라서 예쁘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훅 파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의 커트를 조금 더 주의 깊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패널을 그대로 빗질해서 내려 놓았고요. 똑같이 앞쪽 사이드 쪽도 어때요? 우리가 패널을 한 번 더 나눴어요. 왜? 조금 더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디테일한 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패널을 나눠 놓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앞쪽 사이드는 귀 뒤쪽으로 담겨 오는데 각도 자체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뒤에 백쪽과 앞쪽 사이드를 연결할 때는 45도 그리고 그 다음 단 어때요? 30도 그 다음 코너 포인트 쪽은 15도 정도의 각도를 줬어요. 왜? A라인을 그대로 보면서 어느 정도의 웨이트, 볼륨을 주며 너무 무겁지 않은, 원랭스 같지 않은 예쁜 유하게 뒷선과 연결이 되는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 모발은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선의 각도를 줌으로 인해서 예쁘게 들어가는 폼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 백 포인트 쪽 우리가 아까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한 단 남겨 놓았던 부분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뒤로 가지고 와서 사이드 베이스 가져와서 45도 커트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앞쪽 사이드는 어떻게 해요? 귀 뒤쪽으로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귀 뒤. 귀 뒤로 가지고 와서 처음 45도, 그리고 조금 더 각도를 낮춰서 30도 정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낮춰. 그래서 15도 정도. 귀 뒤로, 그리고 튀어나온 곳 체킹해서 내려놓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다음 단 들어가기 전에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앞쪽이 예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좌우의 길이 자체가 똑같은지 한번 체킹을 해봐 주세요. 저는 지금 이쪽 라인이 조금 길어요. 뒤에도 우리가 이어 백포인트 쪽, 또 그리고 이어 포인트 이 부분도 체킹을 해주셔야겠죠? 좌우를 한번 잡아서 내가 길이를 연결을 잘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 오른쪽 라인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커트를 할 거예요. 자, 커트를 하실 때도 그냥 무턱대고 내가 길었지? 이 부분만 커트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뒤로 보내서 체킹을 해주면서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트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체킹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연결이 되었고요. 나머지 우리 남아있던 펜을 내려서 똑같은 각도에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귀 뒤로 가지고 와서 커트해 준다. 연결 45도, 각도 낮춘 30도, 15도. 하단 쪽에 가이드에 맞춰서 그대로 커트해 주시면 되겠죠. 왜? 우리가 그 각도대로 해서 커트를 예쁘게 정해 놓은 상태고, 윗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자를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기 위함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 놓았던 것이지, 다른 각도라던가 다른 베이스를 부여하려고 분리를 해 놓았던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쪽에 있는 길이랑 그대로 빗질만 곱게 하셔서 연결만 해주시면 예쁘게 커트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들존 체킹까지 해서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앞선으로 돌려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좌우의 밸런스를 한 번씩 체크를 해봐 주세요. 내가 길이를 적정선 예쁘게 똑같이 잘랐는지, 그리고 기울기는 어떤지, 혹은 각도가 제대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미들까지 다 커트가 끝났고요. 오버존으로 이제 예쁘게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예쁜 커트를 한번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버존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조금 더 많이 들리는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뭐 두상각이라던가 혹은 천체축각이라던가 각도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할 개념은 섹션, 선에 대한 각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오버존을 나눠 놓았을 때 여기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눠 놓았죠. 고기점을 이용해서 이 상태에서의 90도를 1차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자르려고 했던 고선 라인 자체를. 그랬을 경우에 모발을 이렇게 들게 되면 자르려고 했던 선상에서 90도는 이 정도가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오버존에서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각도는 135도예요. 그러면 90도에서 조금 더 올려줘야만 135도가 나오겠죠. 이 형태로 해서 우리가 135도의 각도를 줌으로 인해서 내려놓았을 때 웨이트 자체가 뒷선에서 어느 정도의 볼륨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A라인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타 놓았던 오버존 섹션 라인에서의 90도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 라인에서의 90도, 팽팽한 각도가 되겠죠? 그 각도에서 135도 위로 조금 당겨준 상태, 그 상태를 먼저 찾아주시게 되면 지금부터 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빗줄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어떻게 해요? 정중선을 먼저 가이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정중선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오버존 섹션에 대해서의 기점의 90도는 이 부분에서 90도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 라인에 대한 90도가 이 각도라면 135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려지겠죠? 들려지지만 제 손가락에 핑거 포지션은 어때요? 약간 그래주레이션의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줬죠.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레이어를 자를 때는 이런 느낌의 스퀘어를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A라인을 자를 때는 제가 손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그래주레이션의 느낌으로 잡아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려놨을 때 웨이트 자체가 135도라는 각도를 주었지만 웨이트가 많이 들리는, 그러니까 레이어의 형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 핑거 포지션도 하단 쪽의 연결선상을 이런 느낌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주었을 때 어때요? 마지막에 내가 잘라 놓았던 이 웨이트 자체가 하단 쪽과 크게 차이가 없죠. 135도라는 큰 각도를 우리가 생각해서 잘랐지만 크게 각도의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레이어라고 했을 때 레이어에서 135도라고 한다면 웨이트가 이런 라인에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둥근 폼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둥근 폼이 아니라 적정선의 무게를 가져가는 A라인의 단발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선에 대한 자르려고 했던 섹션 선에 대한 90도를 찾고 그 안에서 135도라는 각도를 부여했고 하단 쪽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135도를 들어는 주지만 손가락 포지션 이런 느낌 약간의 그래주레이션 느낌으로 해서 커트를 해준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폼이 깨지면서 레이어 형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자르면서 한번 조금 더 우리 디테일하게 형태를 한번 봐가면서 커트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정중선 양쪽 빗줄 복귀 해주시고 오버존의 섹션 선에 있던 선 자체에서의 90도를 찾아내시고 그 90도에서 135도를 찾아서 핑거 포지션 스퀘어를 만드는 네모가 아니라 약간 그래주레이션의 느낌으로 가지고 와서 커트. 그래주레이션이라고 해서 많이 기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포시 적정선에 웨이트는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손가락이 일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손가락 일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35도 가이드 커트를 먼저 끝냈어요.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피벗 섹션을 이용하되 다이애거널 사선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 왜 사이드 베이스예요? A라인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똑같이 그 전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커트. 자, 핑거 포지션 그대로 일자 느낌이죠? 그대로 내려놓고 또 마찬가지 다이애거널 사이드 베이스. 자, 135도 가이드 있죠? 그 상태 커트. 자, 마지막 가이드 가져오고 사이드 베이스
똑같이 135도 각도 체크하시고 커트. 자,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나중에 체킹은 어떻게 해요? 현재는 우리가 위에 오버존이기 때문에 버티컬을 이용해서 커트를 했지만 체킹은 항상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쁘게 이런 느낌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A라인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자, 이렇게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 우측 커트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체킹을 한 번씩 해주세요. 자, 피봇 섹션, 다이애거널, 사이드 베이스, 135도 잘라 놓았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고선에 맞춰서 손가락 어떻게 해요? 일자 내려놓고 피봇, 다이애거널, 사이드 베이스 똑같이 135도. 자, 마지막 패널 사이드 베이스로 가지고 와서 135도. 자, 이렇게 해서 좌우의 커트가 끝났고요. 똑같이 좌우의 밸런스가 맞는지 잘라 놓으신 기점을 정중앙으로 모아서 한 번씩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예, 제가 지금 항상 자를 때 지금 이 자세로 자르기 때문에 오른쪽이 지금도 조금 길어요. 저도 한번 수정 작업을 볼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안 맞는 곳이 있다면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수정 작업 좀 해볼게요. 수정 작업이 끝났고요. 좌우 밸런스 확인하시고 웨이트의 느낌 어때요? 135도라는 각도를 주었지만 크게 범주 내에서 어떤 레이어 느낌이 나오면서 둥근 폼이 나오고 있진 않죠? 웨이트가 이렇게 예쁘게 볼륨 라인 형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프론트 오버죠? 앞쪽 오버존을 한번 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론트 앞쪽에 오버존을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앞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35도를 이용은 해요.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사이드 베이스가 아니라 똑같이 피벗 섹션을 이용해서 다이애거널을 또 탈 거예요. 앞쪽 프론트 오버도 그 상태에서 오버 디렉션이 되겠죠. 어디로 오버 디렉션을 해주느냐? 우리가 아까 잘라 놓았던 뒤쪽에 오버존으로 가지고 갈 건데요. 가지고 갈 때도 탑이 아니라 골든 포인트를 가이드로 해서 앞선을 오버 디렉션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선에서 뒤로 빗질을 해주면 되겠죠? 뒤로 이렇게 해서 골든 포인트, 탑 포인트가 아니라 골든 포인트 쪽으로 가져가요. 가져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잘라 놓았던 135도의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자, 왜 이 앞쪽에 프론트 오버 같은 경우에는 다 오버 디렉션을 하면서 골든 포인트까지 힘들게 가지고 갈까요? 맞아요. A라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앞선이 짧아지면서 앞선에서 레이어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예쁜 A라인이 아니라 그냥 레이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 디렉션을 이용해서 앞머리 쪽을 최대한 많이 자르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 혹은 고객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너무 급격한 게 나는 싫다라고 한다고 하시면 오버 디렉션을 하실 때도 많이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적당선, 내려놨을 때 내가 예쁘게 디자인을 할 기점까지만 오버 디렉션을 해서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A라인, 좀 급격한 A라인을 보기 위해서 뒤쪽으로 골든 포인트, 135도로 커트를 해 놓았던 골든 포인트 쪽으로 오버 디렉션에서 가지고 갈 거예요. 빗질을 뒷선으로 해주시고 골든 포인트 라인까지 가지고 가서 135도 우리가 아까 잘라 놓았던 그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자,
또 다이애고널 피봇 섹션, 다이애고널 그대로 뒷선에 또 연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얼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버 디렉션 자체가 굉장히 조금 급격해지겠죠? 자, 커트. 자, 마지막 단 똑같이. 자, 이 상태 커트. 자, 이렇게 해서 빗질을 살포시 해보시게 된다면 앞선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느낌을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프론트와 뒤쪽 백쪽에 있던 오버라인과 예쁘게 연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긴 선의 아이들이 생겨 있죠? 그럼 이 아이하고 우리가 오버 쪽을 잘랐던 부분하고 분명히 미들 쪽하고 또 연결선상이 꼭 있을 거예요. 코너가 꼭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코너를 제거하는 작업, 오버와 미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 번 더 시도할 거예요. 자, 우리가 뒤에 백 쪽에 오버를 커트할 땐 어때요? 가이드 자체를 미들 포인트 쪽 아이를 가이드로 해서 135도라는 각도를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프론트 오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오버 디렉션을 통해서 골든 포인트까지 다 끄집어서 갔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길어져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백 쪽에 오버존과 연결을 하다 보니 앞쪽 선의 미들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커트를 해 놓으신 상태라면 지금부터는 앞쪽 프론트 오버와 프론트 쪽 미들, 앞선의 미들 쪽 연결선상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피봇 섹션에 다이애고널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미들 포인트 같은 경우에 몇 도였나요? 45도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 뒤로 가지고 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버 디렉션. 어떤 중점, 기점만 틀린 것 뿐인 거지 앞쪽 라인은 거의 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오버 디렉션으로 가져갔어요. 미들 포인트는 귀 뒤쪽으로, 그리고 오버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골든 포인트 쪽으로 다 오버 디렉션을 해서 가지고 갔죠? 이제 체킹을 하면서 연결을 할 건데요. 귀 뒤쪽 라인으로 빗질을 앞에서 뒤로 해주셔야겠죠. 왜? 오버 디렉션이기 때문에. 해주셨을 때 보시게 되면 위에 135도와 45도 중간에 이렇게 모발이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만 살포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피봇, 다이애고널. 자, 기점은 어디로? 귀 뒤로. 빗질은 앞에서 뒤로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튀어나온 곳만 커트. 또 마찬가지 다이애고널 귀 뒤로. 자, 튀어나온 곳 있죠? 커트. 자, 만약에 내가 급격하게 그냥 이 상태가 좋아, 그럼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는 많이들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길어도 길기 때문에. 자, 앞선 마찬가지 프론트 부분도 빗질 뒤로 하셔서 귀 뒤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꼬리처럼 남아있던 부분도 제거가 돼요. 자, 이 형태대로 해서 빗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굉장히 큰 꼬리처럼 남아있던 부분은 없어졌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나중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백으로 넘겨서 체킹을 하면서 조금 더 커트를 해낼 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좌측 커트가 끝났고요. 우측 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이제 오른쪽 커트. 뒤쪽 연결을 또 예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 오버. 자, 정중선, 피봇 포인트, 피봇 섹션 기점으로 해서 다이애고널. 그리고 어때요? 아까 백 쪽에 있던 오버존인데 골든 포인트로 빗질해서 가지고 간다.
그리고 아까 잘라 놓았던 135도 기점에서 똑같이 커트 가이드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만 체킹할게요. 골든 포인트까지 가지고 가서 커트. 자, 또 다이애고널 빛을 뒤로 오버 디렉션 골든 포인트까지 가지고 가셔서 커트. 마지막 오버 디렉션 뒤로 다 빛을 곱게 하셔서 골든 포인트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부분에 가이드로 커트. 자, 그리고 빗질.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아까 어떤 작업을 했나요? 뒤에 백 부분의 오버는 미들 포인트와 연결을 해줬지만 우리 앞쪽 프론트 오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뒤쪽으로 굉장히 많은 오버 디렉션을 했어요. 그리고 미들 포인트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커트는 어떻게? 항상 연결이 되어야 예쁜 선상을 만들어낸다. 지금부터는 미들 포인트와 오버 연결하는 작업을 똑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까 미들 포인트 같은 경우에 몇 도였나요? 45도였죠? 그 기점으로 귀 뒤까지. 그쵸? 기억하시죠? 그 라인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항상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만 제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이애고널 귀 뒤로.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다이애고널 귀 뒤로. 자, 튀어나와 있는 곳 정리. 마지막 또 귀 뒤로 연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예쁘게 A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쵸? 이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이 꽤 많이 길어져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또 체킹하면서 제거하는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좌우 밸런스 체킹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얼굴 정중앙 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았더니 요런 느낌으로 굉장히 뾰족하게 해서 앞선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길까요? 자, 골든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우리 프론트 부분. 그런데 이 아이를 오버 디렉션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정면으로 내려놓았을 때는 이 아이가 가장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 밸런스 체킹을 하실 때는 앞선으로 빗질을 이렇게 곱게 하시고요. 지금 A라인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만났죠, 지금. 정중앙 기점에서. 그 부분에서 빗질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일자로. 제거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이가 뒷선과 앞선. 가이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형태 그대로 해서 A라인 느낌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런 느낌. 앞선의 가이드를 우리가 좌우 밸런스를 맞춰놨던 가이드가 이 부분에 있고요. 이 부분과 뒷부분, 연결선상. 다이애고널을 이용해서 커트. 각도는 주나? 아니죠. 절대 주면 안 되죠. 0도죠. 가이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폼을, 어떤 웨이트, 볼륨이나 이런 걸 주려고,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각도는 0도를 이용해서 다이애고널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좌측 그리고 우측 가볍게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윗부분에서도 우리가 좌우 밸런스를 또 봐야 되겠죠. 앞선은 맞춰 놓았다고 하지만 근데 젖은 상태의 모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빗질을 이용해서 정중선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린 후에 정중선으로 들어서 좌우의 밸런스를 명확하게 우리가 잘랐는지 한번 체킹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드라이까지 예쁘게 진행이 됐죠? 우리 그러면 얼굴 앞선에서 아까 우리가 체킹을 했듯이 이제 위에서 좌우 밸런스를 한번 맞춰줘 봐야겠죠? 그래야 어떤 웨이트의 형태가 동일하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탑 부분 쪽에서 이렇게 좌우에 모발을 들어 올려서 체킹을 하게 되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뭐 한두 가닥 정도 나와 있다면 그런 부분 정도만 제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할 때 앞으로 진행해서 온 이 판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체킹을 할까요? 아니면은 뒤로 가지고 와서 체킹을 해야 맞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쵸, 2번이 맞는 거죠. 왜? 우리가 처음에 오버전을 커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오버 디렉션에서 잘랐죠? 그런데 체킹을 하면서 우리가 탑 부분 쪽 기준점, 윗선의 기준점을 해서 온베이스로 다 커트를 맞춰보면서 튀어나왔다고 해서 커트를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내려놨을 때의 느낌 자체는 어때요? 웨이트, 둥글림, 모발의 끝선 자체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A라인 커트가 아니라 무언가 층이 나면서 둥근 폼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무게감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념하셔야 될 건 내가 잘랐던 그 패널을 혹은 그 존을 내가 어떻게 잘랐는지, 온 베이스였는지 사이드 베이스였는지 아니면 오버 디렉션이었는지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 방법대로 해서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끌고 왔던 만큼 끌고 와서 체킹을 해야 되겠죠? 뭐 크게 손 볼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라도 손 보실 게 있다면 조금씩 커트 약간씩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라이한 상태에서 무게감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론 틴닝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서 모류의 방향대로 가위를 좀 깊게 넣는
디포인팅이라고 얘기하죠. 가위를 좀 깊게 넣어서 모량 감소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랐던 형태 자체가 호리존탈, 가로를 이용해서, 물론 다이애건을 이용했죠. 사선 섹션을 이용해서 했지만 무게감이 있는 지금 형태 자체는 A라인이지만 단발, 무게감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버티컬로 들어서 디포인팅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가로로 들어서 무게감, 웨이트의 무게감은 그대로 두면서 디포인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끝선이 예쁘게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짐과 동시에 조금 더 드라이 하시기가 용이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발 같은 경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로 들어서 디포인팅을 해주시면 좋고요. 단발, 무게감이 있는 형태의 디자인들은 가로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선을 깨지 않으면서 예쁘게 모량만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그 방향대로 넣어서 예쁘게 형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무게감이 있는 곳만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로 들어서 마찬가지 무게감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가로선은 깨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밸런스까지 커트가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뒤에 네이프 선상하고 앞선이 예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한번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시고요. 고개를 살짝 이렇게 옆으로 살포시만 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나의 시선은 어떻게 해요? 패널을 보면서 예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부터 체킹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연결이 예쁘게 A라인을 만들고 있는지 체킹해서 튀어나온 것 정도만 조금씩 제거해 주시면 돼요. 저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뒷선과 앞쪽 사이드가 예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체킹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뒷선에서도 네이프 라인 쪽에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가위를 이용해서 조금씩 잘라주시면 되고요. 앞쪽 사이드와 뒤에 백 쪽을 연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 각도는 항상 0도여야 되겠죠? 0도로 가지고 와서 튀어나온 것 정도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킹을 하실 때도 어때요? 항상 다이애고널을 유지하셔야겠죠? 전체적으로 선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약에라도 우리가 커트를 이 상태로 이렇게 예쁘게 해 놓았는데 앞선이 좀 너무 길다,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요, 그 형태 그대로 해서 약간 더 잘라 주셔도 돼요. 너무 길어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체킹, 다시 사선. 이렇게 길 필요까지 없어요 그러신다면 이렇게 조금 더 잘라주시게 된다면 조금 더 유한 느낌의 A라인이 되겠죠. 급격한 걸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우리가 체킹을 했고요. 이제 왼쪽 체킹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왼쪽 마찬가지 뒤에 백과 앞쪽 사이드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시고 튀어나온 것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른쪽 자르면서 이 선이 너무 길어요, 저는 이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앞선이 좀 너무 많이 길어 보여요, 그럴 때는 사선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커트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현재 이 웨이트에서 앞선이 너무 이런 식으로 막 A라인이 너무 나는 그냥 그닥 필요치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 선에 맞춰서 그대로 원랭스 커트를 해주셔도 굉장히 예쁜 형태의 느낌이 나오고요. 조금 원만한 느낌,
사선이지만 거의 가로에 가까운 사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폼 자체는 제대로 된 좌우 밸런스, 제대로 된 각도, 모든 베이스 자체가 완벽하게 커트가 끝난 후에 결정을 해서 커트를 해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예쁜 다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체킹이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윗선에서 드라이를 조금 더 강하게 한번 넣어서 느낌을 보도록 할게요. Stop moving, feels too good for that. So good. Feeling our love taking over. Our hearts getting closer and closer. I can't get enough of times of getting lost with you. Getting lost with you. I promise to be there in every single way. We're doing this together, every step we take. Closer to each other, so much to discover. Getting lost with you. Getting lost with you. 자, 이제 예쁘게 이렇게 볼륨 드라이까지 완성이 됐고요. 보통 A라인 하면 볼륨 매직을 주로 많이 하시지만 매직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단 쪽만 좀 강하게 C컬을 말아주신다던가 할 경우에도 굉장히 좀 예쁜 스타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 A라인 보부 단발을 커트할 때 다이애고널 사선을 이용하게 됐죠. 그 선에 대해서 지금 그 다이애고널 그 사선 자체가 저렇게 예쁜 커트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셨다면 오늘 아주 정말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라인의 보부 단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죠? 파팅을 나눴죠. 커트하기 용이하게 내가 예쁜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구역을 이렇게 나눠 놓았죠. 그래서 프로파일, 얼굴 정중선에서 네이프까지 그대로 일직선상으로 이 두 구역으로 분할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 투 이어로 또
섹션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백 쪽에서는 어떻게 나눴죠? 옥시피탈 그 기점을 이용해서 언더, 미들, 오버라는 세 구역을 또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더라는 라인에서 가이드 및 그리고 어떤 우리가 웨이트, 볼륨의 형태 자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언더라인에서는 또 두 파트로 또 나눴죠. 그래서 처음에 패널 자체를 다이애고널 포워드, A라인에 맞게끔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브로킹을 타놓았어요. 왜? 그 A라인의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예쁘게 A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디자이너인 우리가 구상했을 때 가장 예쁜 실루엣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A라인은요, 가급적이면 앞선에서 떨어지는 이 A라인 라인이 이 턱선이 아니라 여기 우리 입술 밑에 있는 요 턱선에 맞춰서 이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예뻐 보여요. 어떻게 머리를 뭐 숙이고 계시던 들고 계시던 가장 예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 라인보다 조금 더 길게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 선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선상을 원하시는 고객님들도 물론 존재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고객님들이 어떤 외형, 저처럼 이렇게 턱선이 많이 발달되어 계신다면 가급적이면 많이 올리는 것보단 살포시 감싸주시는 게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의 어떤 얼굴 형태, 그리고 그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 왜냐하면 또 하시는 일에 따라서 너무 짧을 경우에 묶어야 되는 경우인데 너무 짧게 커트를 해놓은 상태라면 묶을 수 없는 또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시는 직업적인 어떤 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가이드를 먼저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이애고널 이용해서 우리가 A라인 형태를 1차적으로 만들었고요. 각도는 0도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위에 바로 그 다이애고널 위에 있는 그 파팅 패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대로 내려서 0도 커트를 해줬지만 이어 백포인트 쪽에서 어때요? 언더를 나눠놨지만 조금 넓어지는 구역이 나오죠? 근데 이 구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오버 디렉션을 했죠? 살포시 가지고 왔어요. 0도 커트를 했지만 살포시 가져왔어요. 왜? 이 이어 백포인트와 이어 포인트, 코너 포인트 이 라인에는 모발이 적기 때문에 이 라인부터 우리가 A라인을 준비해야만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일자로 잘라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선상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정해놓았던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오버 디렉션을 통해서 그 선상을 예쁘게 연결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미들 섹션, 미들존으로 넘어갔죠? 미들존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정중선에서 45도 각도로 이용해서 커트를 했고요. 그 가이드를 통해서 좌우에 이동하는 패널마다 사이드로 가져왔어요. 사이드 베이스로. 한 칸 한 칸 그 전에 잘랐던 가이드로 가져와서 커트를 해줬어요. 각도는 45도를 이용해서요. 자, 그렇게 한 후에 어떻게 했나요? 앞선의 미들 포인트까지, 미들 섹션까지 우리가 넘어갔죠? 왜? 이 선에서 잘라놓고 요 부분을 연결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들 포인트 라인에서는 앞선까지 그대로 브로킹을 타셔서 예쁘게 가이드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 후에 각도를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앞선에 이 미들 포인트, 미들 섹션을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귀 뒤로 오버 디렉션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뒤쪽처럼 사이드 베이스가 아니라 오버 디렉션. 왜? 뒤쪽에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한 것은 예쁘게 A라인을 유하게 연결하기 위함이었지만 앞선에서 오버 디렉션을 해서 갖고 왔다는 건 급격하게 A라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짧아지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뒷선과 급격한 볼륨, 웨이트는 있지만 앞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볼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단아하게 떨어지는 느낌의 A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도는 우리가 리프트 다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리프팅이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올려준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올려주는. 그럼 리프트 업이라는 건 한 칸 한 칸 그대로 우리가 올려주는 걸 뜻하고요. 리프트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프트 자체를 조금씩 각도를 낮춰준다라는 개념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 미들 선상에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리프트 다운을 했죠? 왜? 45도 연결선상으로 해서 45도 귀 뒤로 가져와서 커트를 했지만 그 앞선은 30도, 그리고 코너 포인트 쪽은 15도. 왜요? 뒤에서 45도라는 각도의 웨이트를 줘서 볼륨이 살았지만 앞선 또한 그런 느낌으로 오게 된다면 A라인이라는 어떤 그 느낌보다는 굉장히 둥근 느낌의 형태를 보는 그래주레이션의 느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뒷선의 45도와 유하게 떨어지는 느낌의 포맷을 보기 위해서 일자가 아닌 적당선의 볼륨을, 각도를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버존으로 넘어갔어요. 오버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버존 같은 경우에 내가 타놓은 이 선 안에서의 90도를 먼저 찾아내시고요. 그 90도에서 들어주게 되면 135도가 될 거고,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180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존은 찾아놓은 90도에서 조금 들어서 135도라는 각도를 주었어요. 똑같이 정중선에서는 그대로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135도를 줬고요. 좌우로 넘어가는 각 패널마다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또 똑같이 유한 느낌의 A라인을 만들어냈고요. 또 하나는 135도라는 각도를 주었지만 제 그러니까 핑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이렇게 일자 느낌을 줌으로 인해서 이 윗부분의 코너를 그대로 남김으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각도를 135도라는 큰 각도를 주었지만 많은 층을 주지 않는 느낌의 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어 자르듯이 스퀘어가 아니라 일자 느낌, 이 라인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잘라놓은 그 부분의 모발 끝자락이 이렇게 예쁘게 밑에 45도와 적정선의 기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각도를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오버존으로 또 오게 됐죠? 앞쪽에 오버존. 플론트 오버존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똑같이 다이애거널이라는 섹션을 이용해서 자르긴 했지만 뒤에 있는 백 오버처럼 사이드 베이스가 아니라 오버 디렉션을 했어요. 어떻게? 다 뒤로 끌어서 뒷선에 있는 골든 포인트에 가져가서 골든 포인트에 잘려져 있는 135도라는 그 각도에 맞춰서 커트를 해줬어요.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후에 어떻게 했나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버하고 미들이 연결이 유하게 됐지만 미들의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오버에 135도를 결정했지만 앞선의 오버 같은 경우에는 뒤로 오버 디렉션을 다 한 상태에서 미들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들과 연결하는 선상으로 어떻게 해요? 귀 뒤쪽으로 가져가겠죠. 왜? 미들을 잘랐을 때 우리가 귀 뒤쪽에서 45도, 30도, 15도라는 각도를 부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버와 미들 중간에서 만나는 기점 자체를 귀 뒤로 끌어서 튀어나온 것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예쁘게 이런 형태의 A라인 보부 단발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으로 다 내리셔서 좌우의 밸런스를 확인했고요. 그 후에 머리를 조금 젖은 상태라면 말리셔서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좌우의 밸런스, 내가 좌우를 똑같이 잘랐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앞선으로 이동하면서 체킹을 하되 어떻게 했나요? 온베이스로 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뒷선 골든 포인트로 오버 디렉션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똑같이 체킹을 하실 때도 앞선의 머리는 뒤로 다 가져오셔서 튀어나온 것 정도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선 유하게 이런 느낌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앞선도 예쁘게 잘라서 그 기점에 맞춰서 A라인 형태를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후에 뒷선과 앞선이 예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또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고객님께 고개를 살짝 숙이도록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튀어나온 곳을 예쁘게 정리해 주시는 정도만, 깔끔하게 해주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드라이를 예쁘게 해주시고 무거운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A라인,
무게감이 있는 커트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면 틴닝을 넣으셔서 부스스한 감을 주시는 것보다는 호리존탈로 들어서 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위를 넣어서 모량 감소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량 감소 예쁘게 해주시고 볼륨 드라이까지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객님께서 혹시 앞선이 너무 긴 느낌이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적정선 디자이너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쁘게 조금 잘라주셔도 무방하다. 자,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게 잘 따라오셨고요. 지금 이렇게 선에 대해서 다이애거널 포워드라는 커트 자체가 이렇게 예쁜 스타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다이애거널이라는 그 사선 자체에서는요, 일자에 가까운 사선도 있을 수 있고 세로에 가까운 사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는 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폼 전체를 만들어내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작품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 예쁘게 일자 단발 커트 완성해 봤어요. 보통 우리가 일자 단발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내가 자른 선 자체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스타일의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거 한 번 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부상이, 목선이